6번하고 2번 쓰세요. 여기 남는 것 좀 저쪽에. 저쪽 나와. 가로로 쓰세요. 가로로. 세로로 쓰지 말고 가로. 종이를 가로로 하세요. 자, 이거 플러스 잘 안 보이게. 잘 안 보이게 쓰세요. 어차피 조견은 잘 볼 수 있으니까. 자, 32빗 CPU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32 CPU는 그 주소를 32빗으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주소의 그러니까 넘버 오브 어드레스 bit이 32빗이에요. 그렇죠? 네. 어드레스 bit을 32빗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1번. 그러면 이 해당 CPU가 주소를 구별할 수 있는 총 개수는 몇 개일까? 그죠? 네. 어드레서블 넘버 오브 스페이스 총 몇 개일까? 라는 거죠. 얘가 총 몇 군데의 주소를 구별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사용할 텐데,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건데, 메모리에 그 주소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주소에 저장된 그 넘버 오브 비트 스페이스다. 넘버 비트는 8비트예요. 그러니까 주소 하나당 8비트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해당 CPU에 장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의 그러니까 메모리의 최대 용량은 그렇죠? 그러니까 맥시멈 캐퍼시티죠. 최대 용량은 몇 기가바이트. 이건 바이트예요, 바이트. 몇 기가바이트까지 장착해도 CPU가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이해되시죠? 자, 32빗을 사용하는 CPU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32빗 어드레스를 사용한다면 최대 몇 군데의 스페이스를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간을 주소로 구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고요. 이거는 그냥 지수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한 공간당, 어드레스로 지정할 수 있는 한 공간당 8비트씩 저장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CPU에 붙일 수 있는 메모리, 메인 메모리를 붙일 텐데는 최대 얼마까지 붙일 수 있을까? 몇 기가바이트까지 붙일 수 있을까가 두 번째 문제예요. 5분 줄게요. 종이 남는 거.
야, 너무 쉬운가? 다 풀었나 벌써. 자, 2분 남았어요. 자, 1분 남았어. 자, 2주를 중심으로 좌우로 주세요. 빨리 쏘. 빨리 주세요. 넘겨. 뭐해? 다 뒀어요? 다 뒀어? 자, 뒤에서 앞으로 주세요. 아니. 주세요. 앞으로 던져. 첫 번째 건 이해하지. 자, 32비트면 주소 32비트면 총 몇 군데를 억세스할 수 있어요? 2에 몇 승이에요? 네, 32승. 1번은 되게 쉬워요. 2에 32승이에요. 2에 32승 군데를 억세스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메모리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를 붙여야 되는데 요 주소 하나당 몇 비트씩 들어가요? 8비트씩 들어가요. 그런데 이 공간이 몇 개예요? 2에 32승계예요. 그렇죠? 메모리에. 그러면 이거의 전체 용량은 얼마냐면 2에 32승 곱하기 8비트의 메모리 용량을 억세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8비트가 1바이트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2에 32승 바이트를 억세스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2에 32승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2에 10승이 단위라 그랬죠. 키로. 2에 20승은 뭐라 그랬죠? 메가. 2에 30승이 뭐라 그랬어요? 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2에 2승 곱하기 2에 30승 곱하기 바이트인데 요놈이 기가니까 결국 뭐예요? 2에 2승 기가바이트. 2에 2승이면 얼마예요? 네, 답은 얼마야? 네, 4기가바이트가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이게 여러분 실제 컴퓨터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예를 들어서 PC가 있어요. PC가 32비 프로세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삼성전자에 있는 메인 메모리를 몇 기가바이트까지만 사용하셔야 돼요? 4기가바이트만 뽑으셔야 돼요. 그 이상 뽑으나 만화란 얘기예요. 돈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2비 프로세서에서는 삼성전자 메모리는 얼마까지 뽑을 수 있다? 4기가바이트까지밖에 못 뽑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 컴퓨터에서. 그래서 메모리 용량,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좋긴 한데 그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인지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비트 수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공부하세요. 퀴즈는 계속됩니다. 자, 퀴즈 점수 굉장히 높아요. 10점이면 중간고사 30점이거든요. 전체 만점이. 10점이 퀴즈 만점이 10점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퀴즈 내보니. 잘하셔야 돼요, 퀴즈. 자,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CPU, 그 다음에 메모리, 인아웃 모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터커넥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터커넥션 하려면 결과적으로 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버스의 아키텍처에서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가 있었어요. 하나의 싱글 버스를 쓰는 방법이 있었고 또는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개의 버스를 두는 하이라키컬한 스트럭처를 쓰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라는 걸 쓰려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자원을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쓰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어권을 가져야 돼요. 통제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버스에 대한 제어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마스터라고 얘기했어요. 버스 마스터가 버스에 대한 통제권,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슬레이브라고 해요. 걔네는 제어권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마스터만이 오직 버스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2개 이상의 마스터가 존재할 경우에는 마스터끼리 충돌이 날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그 2개 이상의 마스터에 대한 제어권을 이렇게 조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아비트레이션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비트레이션 방법은 센트럴라이즈드 아비트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아비트레이션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센트럴라이즈는 하나의 아비트레이션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에서 모든 마스터들한테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러니까 퍼미트를 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방식은 모든 마스터들이 서로 보팅, 투표를 해서 자기가 버스의 어떤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가 자기가 먼저 선점하는 형태로 가는 거를 우리가 디스트리뷰트 아비트레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그젬플 중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버스 구조 중에 PCI, 인텔에서 제시한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은 PCI 아키텍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메모리. 자,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CPU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고 그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그 메모리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가 있다는 걸 우리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를 배우고 그 메모리 중에서도 특히 CPU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캐시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거예요. 그리고 캐시는 오늘 다음 시간 한 3번 정도 다룰 건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룰 겁니다. 어쨌든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캐시를 써서 메모리를 이제 우리가 특정 지을 때 메모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특정 지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메모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들이 장착될 수가 있어요. 그럼 걔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구별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들을. 첫 번째는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메모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SSD USB 메모리 들고 다니시죠? 네, 그것도 컴퓨터에 꼽으면 컴퓨터의 일부가 되잖아요. USB 메모리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처럼 이렇게 컴퓨터에 장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CD나 DVD 같은 경우, CD 그 광디스크 같은 것도 기억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에 존재하느냐,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용량에 따라 구별할 수 있죠. 어떤 거는 메가바이트 정도 되는 용량도 있고 어떤 거는 테라바이트도 가능하죠.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도 메모리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뭐를 구별할 수 있냐면 전송하는 단위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죠. 어떤 메모리는 한 번에 8비트 정도밖에 데이터를 못 액세스하는데 어떤 메모리는 1kB씩 데이터를 보내주기도 해요. 전송 단위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고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방식, 그러니까 메모리에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구별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주소만 딱 지정하면 바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는 메모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메모리도 있어요. 주소를 일일이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메모리도 있고요.
성능에 따라서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거 아세요? 혹시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거 두세대네. 네. 예전에 그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느려요. 느린 게 있는데 이 액세스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얼만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냐에 따른 얘기일 수 있고요. 피지컬 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모리를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장을 가지고 만들기도 해요. 자기장 만들고 그다음에 광으로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 뭐 DVD 같은 게 이제 광 디스크인데 광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피지컬 타입이라 구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뭐는 뭐 구성에 따라서 구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장 장치 하나에 뭐 8비트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블록을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따져봅시다. 처음에 위치에 따라서 메모리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큰 그룹으로 따지면 이렇게 세 개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CPU 내에 있느냐, 그 다음에 인터널이냐, 익스터널이냐라는 얘기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뭐 CPU 내에 있느냐 이거는 뭐 심플하죠. CPU라고 하는 건 센트럴 프로세스니까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되는 거고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PU 안에 있는 메모리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레지스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CPU에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그 다음에 뭐 버퍼 레지스터 이런 데다 더 덤프를 해놓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도 레지스터가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도 당연히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이 돼요. 다 메모리들이죠. 다음에 이제 인터널과 익스터널을 구별해야 되는데 인터널하고 익스터널의 차이점은 뭐냐면 CPU가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메모리까지가 인터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인터널 뭐예요? 그게 메인 메모리까지가 인터널이 되겠죠. 자, CPU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걸 우리가 익스터널 메모리라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DVD, USB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드디스크 없으면 동작을 하나요? 동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CPU가 하드디스크가 없다 하더라도 외부 장치에다가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USB에다 담아가지고 꼽아서 실행시키면 실행이 돼요. 다시 말해서 그걸 우리가 익스터널 메모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터널 메모리하고 익스터널 메모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터널 메모리는 주로 전기가 꺼지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메모리들이에요. 전기가 꺼지면 저장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 메모리들은 주로 영구 기억 장치들이 익스터널 메모리 다시 전기를 끄더라도 그냥 남아있는 거 뭐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광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기를 주지 않아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익스터널 메모리가 돼요. 그래서 인터널 메모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까지가 인터널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CPU는 모든 프로그램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메인 메모리는 어디서 가져왔을까? 당연히 영구 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덤프해 왔겠죠. 영구 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덤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됐던 USB 메모리가 됐던 아니면 뭐 DVD 롬이 됐던 거기에 있는 걸 덤프해. 여러분 PC 처음 사시면 윈도우 설치할 때 뭘로 설치하세요? USB로 설치할 수도 있고 CD 가지고 설치하시죠. 그때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그 CD를 집어넣으면 CD에서 막 프로그램을 이렇게 파일들을 덤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덤프를 어디다 해요? 그게 바로 메인 메모리에 덤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캐시나 메인 메모리나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칩 온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오프칩 온칩은 어떤 얘기냐면 인텔이 CPU 프로세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CPU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그 CPU 프로세서에다가 메모리를 추가하면 그걸 우리가 온칩 메모리라고 그래요. 근데 CPU 프로세서 칩 바깥쪽에다 메모리를 집어넣으면 그걸 우리가 오프칩 메모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CPU 칩 안에 같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CPU 칩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온칩, 오프칩으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익스터널 메모리는 주로 영구 기억 장치, 그래서 컴퓨터의 그 필수 구성 요소 바깥에 있다. 그래서 익스터널 메모리가 되는데 대표적인 하드디스크, 광디스크, 뭐 테이프, SSD, USB 메모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익스터널 메모리라고 얘기를 해요.
있죠? 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용량에 따라 이제 구별을 할 텐데요. 용량에 따라서 구별할 텐데는 일단 중요한 거는 워드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텐데 워드가 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용량을 표시할 때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냐면 뭐 삼성전자 뭐 4기가 디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4기가 디램 뭐는 아니면 뭐 8기가 디램 8기가 바이트 있을 경우에 용량을 얘기할 때는 주로 뭘 하냐면 우리가 바이트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이트 쓰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바이트를 씁니다. 그런데 초창기 그렇게 바이트 쓰지 않고도 용량을 얘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워드예요. 워드. 자, 워드라는 단위는 뭐냐면 컴퓨터의 CPU가 읽어드리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고 읽어드리니까 인스트럭션 단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6빗 컴퓨터예요. 제가 16빗 CPU예요. 그러면 얘의 워드는 몇 비트일까요? 16비트가 얘의 워드가 돼요. 내가 만약 32빗 프로세스면 32빗이 한 워드가 되겠죠. 내가 만약 64빗 프로세스면 64빗이 한 워드가 돼요. 그래서 워드라고 하는 거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가 워드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용량을 얘기할 때 넘버 오브 워드로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기가 워드의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워드 단위로 총 몇 개가 적혀 있다는 얘기요? 3기가가 적혀 있다는 얘기, 3기가 대수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다분히 누구 입장이에요? CPU 입장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트를 써요. 네, 삼성전자에서 내놓을 때는 우리는 3GB, 4GB용, 뭐 8GB용 디램 이렇게 내놓지 뭐 2기가 워드 이렇게 내놓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용량은 다분히 바이트를 주로 표준으로 씁니다. 메모리에서. 왜냐면 메모리 입장이니까. 메모리는 8빗에서 쓸 수 있고 16빗에서 쓸 수 있고 32빗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워드라는 단위를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워드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CPU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가 워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은 이제 전송하는 단위에 따라서도 구별할 수 있다고 했죠. 한 번에 몇 개 전송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인터널 메모리, 그러니까 인터널 메모리들은 뭐에 디펜던트 하냐면 버스 폭에 디펜던트해요. 그래서 버스의 폭이 16빗 버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데이터가 나가는 게 16빗 단위로 데이터가 나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버스 폭이 32빗이면 그 버스 폭에 실리는 데이터는 32빗씩 실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널 메모리들은 일반적으로 버스 폭에 디펜던트 합니다. 버스 폭을 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버스 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블락 단위로 얘기를 해요. 자, 블락 단위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터널 메모리까지는 굉장히 고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기가 정도의 속도로 동작을 해요. 그런데 익스터널로 넘어가면 이제 속도가 떨어져요. 대표적인 뭐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뭐 USB, 그다음에 뭐 SSD도 뭐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외부 기억 장치로 가면 속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를 내가 전에도 약간 얘기를 했지만 코스트코나 이런 데를 갈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 번에 갈 때 하나씩 가져오면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져와야 돼. 너무 억세서블하는 게 너무 멀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한 번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왕창 가져오죠. 그래서 블락 단위로 가져와요. 한 블락.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덤프 트럭으로 실어오듯이 이렇게 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번에 갈 때 한 달치를 가져오면 좋겠죠. 자주 안 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스터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블락 단위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하드디스크나 아니면은 그 거기에 정의된 대로 사이즈가 정해지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이건 몇 바이트다 이렇게 정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 내에서 어떤 블럭을 형태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한 번 어드레스를 딱 지정하면 인터널 메모리는 그 주소 거를 가져오지만 하드디스크나 이쪽으로는 그 주소 주변의 거를 몽창 가져와요. 한 블록 거를. 이렇게 가지고 되니까. 그래서 어드레서블 유닛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소를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 단위를 얘기할 때 어드레서블 유닛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작은 위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bit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내가 0번지하고 1번지 이렇게 했을 때 0번지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단위가 얼마냐, 용량이 얼마냐, 이걸 우리가 어드레스로 유닛이라고 하는데 주소 하나만 바꿔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터널에서는 워드 단위로 가져오는 게 기본이에요. 인터널에서. 왜냐면 인터널이라고 하면 CPU의 운영 체계를 거의 따라가요. 메인 메모리까지. 그러면 CPU는 다 워드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터널은 워드 단위로 가지만 익스터널로 가는 순간 주소 하나를 바꾸면 한 워드가 오는 게 아니라 한 블록이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예, 주소 하나를 바꿀 때마다 내부에서는 주소 하나를 바꾸면 워드 단위로 바뀌지만 하드디스크 단위에서는 주소 하나를 바꾸면 블록 단위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덤프 트럭으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주소 하나 바꿔주면 그 다음 덤프 트럭이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매점을 갈 때는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가서 그냥 라면 한 봉지 갖고 오는 형태를 가져온다면 코스토 갈 때는 차로 싣고 오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소를 내가 하나 바꾸면 내부에서는 워드 단위로 바뀌지만 외부에서는 이 블록 단위로 바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져오는 데이터 용량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블록으로 가져오는 건 CPU가 가져오냐? 그렇지 않아요. 블록으로 가져온 건 어디다 가져와요? 메인 메모리로 덤프를 하는 거예요. 메인 메모리로 덤프를 해놓고 CPU는 메인 메모리만 억세스하지. 다시 말해 CPU는 소매점만 억세스하지 저기 도매상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드디스크에서 블록으로 가져오는 건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메인 메모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메인 메모리가 코스트코 가서 덤프트로 가져오면 CPU가 그 메인 메모리한테 가서 라면 한 봉지씩 가져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는 마치 생산자석, 그러니까 유통 라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유통 라인. 그러니까 CPU가 최종 소비자라고 하면 CPU 옆에 있는 건 소매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소매점은 누가 또 했어요? 도매점이 되겠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도매점으로 가진 않아요. CPU가 직접 하드디스크를 억세스하진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억세스 방식. 다시 말해서 그 메모리에 주소를 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또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시퀀셜, 다이렉트, 랜덤, 어소시에이티브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시퀀셜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러면 1번지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내가 3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바로 3번지를 못 가요. 무조건 2번지를 갔다 3번지를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시퀀셜 방식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1번지에서 내가 만약에 10번지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1번지서부터 2번지, 3번지, 4번지를 거쳐서 10번지에 가야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죠. 시작점. 근데 내가 만약에 그리고 10번지에 현재 있어요. 그리고 내가 3번지로 갈 거면 10번지에서 다시 9번지, 8번지에서 다시 3번지로 와야 3번지 데이터를 읽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메모리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테이프 드라이버가 그런 메모리가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현재 위치, 내가 현재 존재하는 위치에서 위치와 그 다음 내가 억세스하고자 하는 위치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요. 내가 만약에 3번지에 현재 있어요. 근데 4번지를 읽어야 그럼 금방 읽어오죠. 4번지 바로 옆이니까. 근데 내가 3번지에 있는데 15번지 걸 읽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4번지, 5번지 쭉 거쳐서 15번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아요. 내가 현재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접근해야 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게 뭐냐면 테이프 드라이버인데 테이프 음악 들을 때 테이프로 들은 사람 있어요? 있나? 여기 진짜 구세대구나. 요즘도 팔죠. 고속도로라는데 가보면 팔지 않나?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테이프 집어넣어서 하는 음악 듣는 거 있죠? 알아요? 알면 구세대인데. 어쨌든 간에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안에 이렇게 테이프 필름이 있어요. 필름인데 필름을 이렇게 돌리면 필름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전자석 같은 걸로 이렇게 자기장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건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도 자기장으로 이렇게 입혀놓을 수 있죠. 일령일령 이렇게 입혀놔서 그 테이프를 돌려서 테이프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큰 컴퓨터 장치에다가 이렇게 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큰 롤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영화 영상기처럼 영화 필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건데 영화 필름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영화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상화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테이프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 위치에서 요 위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됐어? 테이프를 막 돌려야 되죠. 돌려야 그 위치로 가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런 시퀀셜 메모리의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어요.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왜냐면 우리 세대나 이 친구 세대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방식은 뭐냐면 다이렉트 방식은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위치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블록 단위로 먼저 접근해요. 그래서 어드레스 자체가 블록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3블록, 4블록, 5블록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죠? 아파트에 단지가 있잖아요. 3단지, 5단지. 그러니까 여기만 먼저 접근할 수 있어요. 3단지, 5단지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접근한 다음에 그 접근한 상태에서 또 그 동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동으로. 네. 그럼 3단지에 뭐 3동 이렇게 하면 먼저 동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퀀셜을 찾는 거예요. 테이프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찾는 방식이 다이렉트 방식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큰 어떤 단지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블록으로 접근하고 블록에서 하나씩 이동하면서 찾는 그런 게 뭐냐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위치 사이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으면 빨리 찾겠죠. 근데 내가 다른 단지 다른 동에 있으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와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얘의 대표적인 메모리가 뭐냐면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에서 왜 디스크란 말이 붙었냐면 하드디스크를 보면 이 원판으로 되어 있어요. 디스크가. 이 원판에다가 자기장을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테이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테이프에다가 자기장을 입혀놨다면 디스크는 이 원반에다가 입혀놓은 거예요. 자기장을 입혀놓기 때문에 원반을 회전시켜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요. 나중에 이거 다 배울 겁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다이렉트 방식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랜덤 방식이에요. 랜덤 방식은 정확하게 그 위치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이 되겠어요. 정확하게 그 위치를 한 번에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접속하는 시간이 위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위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에 다이렉트나 시퀀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그 위치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소가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바로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속도는 위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주소를 액세스하던 똑같은 시간 내에 액세스할 수가 있죠.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램이에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D램. D램이 바로 이 랜덤 액세스 메모리. 자, 얘의 약자가 뭐냐면 이 R이 랜덤이에요. 랜덤이고 A가 뭐예요? 액세스예요. 그래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가 바로 램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바로 똑같은 시간 내에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 되겠어요.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은. 자, 위쪽에 있는 랜덤까지, 그러니까 시퀀셜, 다이렉트, 랜덤까지는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가잖아요.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은 주소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 메모리에 태그가 있어요. 그 메모리에 태그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태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비교해서 찾아가는 방식이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에요. 좀 특이하죠. 다른 데들은 다 308동 뭐 이렇게 주소가 다 정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태그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소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태그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이 방식이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랜덤 액세스 방식처럼 속도는 그 위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용을 비교한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캐시 메모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도 자기가 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주소는 정확한 이 어떤 데이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캐시 메모리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메모리의 그 하이라키를 보면 레지스터가 있고요.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는 거죠. 가장 위에 존재하는 메모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인터널이나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익스터널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레지스터는 다시 말씀드리면 CPU 안에 있는 거고요. 인터널 메모리들은 당연히 메인 메모리들은 보드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이 되겠어요. 메인보드 안에 장착이 될 수 있는 메모리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캐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달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이상 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방식은 주로 램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랜덤 액세스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일정한 시간을 액세스 해야 되기 때문에 CPU는 항상 일정한 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기를 원해요. 램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익스터널 메모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장 메모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백업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나 여러분 USB나 플래시 메모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데이터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백업용 데이터들이 바로 익스터널 메모리가 되겠어요. 뭐 DVD롬도 마찬가지고 뭐 하드디스크 마찬가지고 USB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파워가 꺼졌을 때 그런 것들이 주로 익스터널 메모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를 삼각형 피라미드로 구조로 보면 레지스터, 캐시, 메인 메모리까지가 거의 보드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메인보드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나 이런 DVD 같은 아웃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인보드 바깥에 달려있는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프라인 스토리지는 이제 주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하드디스크도 백업용이 되지만 하드디스크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를 또 백업하기 위한 메모리 같은 경우로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이 오프라인 스토리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전산망 같은 경우에는 백업 드라이버가 또 있죠. 그 원래 저장하는 게 있고 그거를 또 백업 테이프로 또 해놔요. 그래서 저장 장치가 여러 개가 돼요. 하드디스크용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테이프용으로도 저장하기도 하고 광디스크로 저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장치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능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성능을 얘기할 경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액세스 타임에 대한 얘기예요. 액세스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메모리가 데이터를 뱉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주소를 메모리한테 딱 던져줬어요. 내가 메모리를 야 30번지 내놔 하고 딱 던져줬을 때 얼마 만의 시간 만에 데이터를 던져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액세스 타임이에요.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 타임은 뭐냐? 메모리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떤 메모리한테 30번지 내놔 하고 30번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 다시 31번지 내놔라고 바로 데이터를 또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라고 하는 구조상 데이터를 내보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내보낸 다음에 자기를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한 메모리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해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회복하는 동안은 쉬어야 돼요. 메모리가. 쉬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30번지 내놔라고 하고 데이터를 뱉어냈어요. 그리고 다음에 31번지를 바로 요청할 수가 없죠. 쉬어야죠. 일정한 시간 쉬었다가 다시 또 31번지 내라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걸 우리가 메모리 사이클 타임이라고 해요. 자, 메모리가 리커버리하는 필요한 메모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게 필요 없는 메모리들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시스템 버스 아키텍처에 따라 디펜던트 하기도 하고요. 또는 메모리 자체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돼요. 메모리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기 때문에 리커버리 타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자체에 의해서 리커버리 타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액세스 타임 얘기했었죠. 내가 주소를 딱 던져주면 언제 뱉어내는지 그 액세스 타임에다가 플러스 메모리가 회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동안 놀아야 되죠. 쉬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사이클 타임은 내가 30번지 딱 하고 나서 그럼 데이터 뱉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쉬죠. 그 다음에 31번지를 이제 액세스할 텐데 그 간격이 바로 사이클 타임이고요. 얘를 쪼개보면 액세스 타임과 리커버리 타임이 합쳐진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트랜스퍼 레이트로 또 성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뱉어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뱉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성능을 좌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액세스 타임으로 성능을
구별할 수도 있고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근데 얘는 빠르게 나오는데 한 비트씩 나와요. 이런 놈이 있고 얘는 좀 느린데 16비트씩 나와. 그러면 트랜스퍼 레이트는 달라지겠죠. 억세스 타임은 이쪽이 빠르겠지만 트랜스퍼 레이트는 16비트 벡터 내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성능 자체를 뭐 하나로만 딱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물리적 타입에 따라서 또 구별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형태로 만든 방법이 있어요. 반도체 형태로 만드는 그런 메모리들인데 그게 바로 램이 되겠어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다 반도체 형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개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하드디스크나 테이프 드라이버들이 바로 마그네틱으로 자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옵티컬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광을 이용해서 저장시키는 방식이고 DVD라든지 CD 같은 것들은 광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 외의 방식들도 있겠죠.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어떤 성질을 이제 살펴보는 메모리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디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데이터를 딱 저장했어요. 그럼 그 데이터가 1000년, 만년 영원할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저장된 그 물리량이 점점 사라져요. 사라지는 걸 우리가 디케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D램이 바로 이래요. D램이 뭐냐면 제가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1이라는 거를 데이터 저장했어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스스로 데이터가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기적으로 다시 걔를 회복시켜놔야 돼요. 리커버리 시켜. 안 그러면 데이터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는 걸 우리가 D램이라고 그러니까 D램이라고 하는 또 그 D가 뭐냐면 다이내믹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왜 다이내믹이냐? 다이내믹 코리아의 역동적인 코리아 이게 뜻이 아니고 물리량을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이 값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값이 변한다라고 해서 다이내믹이라는 뜻이에요. 자,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얘의 반대말은 뭐냐면 고정적이다라고 해서 스태틱이라는 말을 써요. 제 반대되는 말은 스태틱. 얘는 한번 물리량을 세팅을 하면 그 물리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스태틱 램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 줄여서 S램이라고 그래요. 캐시가 S램이고요. 얘는 D램은 이게 메인 메모리가 D램인데 자, 물리량이 점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볼러탈리티는 뭐냐면 휘발성이라는 뜻인데 휘발성이라는 건 뭐예요? 휘발이 뭐예요? 날아가는 거죠. 휘발유가 날아가는 기름이라고 해서 휘발유라는 뜻이에요. 휘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를 끊으면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는 걸 휘발성이라고 해요. 전기를 딱 끄면 다 사라진 거죠. 가슴이 아프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꺼도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 걸 우리가 뭐예요? non-volatility. 그러니까 비휘발성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기 공급하지 않아도 그 데이터가 안 사라지죠. 근데 컴퓨터에 있는 메인 메모리, 삼성전자 만든 D램은 전기를 끄는 순간 다 날아가요. 그래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휘발성 있는 메모리냐 그렇지 않은 메모리 주로 인터널 메모리 캐시나 메인 메모리들이 주로 레지스터도 마찬가지고 휘발성 메모리예요. 익스터널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 non-volatile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DVD로도 마찬가지로 익스터널 메모리들은 영구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레이저블 지울 수 있느냐 지울 수 없느냐라는 거죠. 예전에 CD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못 지우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걸 우리가 이레이저블 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소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어요. 마그네틱 같은 경우 마그네틱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파워 소비를 전혀 하지 않죠. 그런 거 같은 거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50분까지